오늘 하루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엔텐상상클럽 김기수 대표와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한승호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장에서 이슈가 됐던 거 첫 번째부터 확인하고요. 구체적인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정유주, 화학주, 동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2분기에는 이 업체들의 실적이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국제유가가 반등에 나서는데 이것도 호재다라고 시장은 해석했습니다. 자, 이제 정유화학주 슬슬 시동을 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기수 대표께 먼저 여쭤볼게요. 그동안 많은 얘기 나눠봤지만 정유주, 화학주 그렇게 관심 안 두셨거든요. 오늘 오르는 모습 보고 혹시 생각이 좀 바뀌셨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너무 많이 떨어졌고, 많이 떨어진 가운데에서 5월달은 다소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위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런 가운데 그 업종별로도 사실 1, 4분기 보면 기관들의 매도, 또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사실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는, 분명히 안 좋은 종목도 있었고, 또 업황도 안 좋은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무차별적인 매도였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발표가 나오고 보니까 업종 내에서도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시장의 호조, 거기다가 또 유럽의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의 보강, 거기에 해외 시장 상승까지 합쳐져서 또 중국 시장도 나름대로 반등을 해주고 하는 부분까지 합쳐지면서 오늘 소폭 반등 나왔죠. 롯데케미칼이 오늘 가장 많이 나왔네요. 그래도 네, 사실 떨어진 거에 비하면 그 반등폭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점진적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이제 산업재나 소재, 경기 민감주 다 가격의 바닥은 나왔다. 그런데 그 가격의 바닥이 나왔다고 해서 상승의 탄력이 강화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직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전체적인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외 시장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됐고, 또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척 하다가 다 순매도로 돌아섰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매도 강도가 또 센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그 부분을 또 상세에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는 정도였기 때문에 일단은 산업재 소재나 경기 민감주나 대부분의 종목 부분들은 지난 4월 말까지 하락을 통해서 가격의 바닥은 나온 상태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주었고, 그러면서 그 낙폭과대 없는 업종이 순환하면서 나름대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연결지어서 보게 되면 금주 목요일 날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의 충격을 가지고 올 것이냐, 아니면 지난 저점을 바닥권으로 해서 점진적이지만 조금씩 제한적인 반등을 이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방송을 보면 낙폭과대한 부분이 낙폭에 대한 반등이 들어오게 되면 추세가 전환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접근해도 되느냐라는 쪽을 자꾸 물어보는 것이 주 포인트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격이 낙폭이 크게 떨어진 업종과 종목을 공략하는 것은 해외 시장이 상승하고 우리 시장이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할 때 공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외 시장이 약세, 여러분들께 매번 미국 시장을 점검해드리면서 미국 시장은 떨어져도 떨어진 것이 아니고 2, 4분기를 상승을 위한 기간 조정 형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한 종목이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저점 매수 타이밍을 잘 잡고 가야 반등 시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거지. 오늘처럼 낙폭이 심한 업종이 반등한다고 해서 거길 쫓아가게 되면 또 기간 조정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명료하게 이야기하면 산업재든 소재든 경기 민감지든 대부분이 지난 4월을 통해서 가격의 바닥은 나왔는데, 그죠? 상승할 때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이 다시 조정권에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하는 쪽 부분인데, 성급한 업황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제 해외 시장의 상승 요인도 유동성 공급의 흐름으로 상승하는 거이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게 매수를 접근하게 되면 오히려 기간 조정에 또 걸려들어서 마음고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같은 질문 한승호 연구위원께도 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정유나 화학을 비롯해서 몇몇 경기 민감한 종목군들이 좀 움직여줬습니다. 전반적인 생각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투자 전략도 함께 들어볼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이제 섹터 내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크게 봐서 뱅가드라든지 이런 글로벌 ETF들의 물량 감소가 이제 어느 정도 상당히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뭐 뱅가드만 해도 한 63% 이상 지금 정리를 했고요. 예, 대략 한 6조가 좀 안 되는 금액입니다만. 또 하나는 뭐 어떤 요인이 있냐면은 이번에 이제 그 거래소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자산 규모 2조 원이 안 되는 상장사의 경우는 공시가 실적 공시가 한 달 정도 더 있다가 할 수 있게끔 여유를 좀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중소형주들의 실적 가시성이 아직 안 잡히고 있는데 생각 외로 지금 컨센서스 대비 좀 안 좋을 것이라는 이런 이제 약간 그런 루머도 있고 뭐 일부 확인되는 내용도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좀 상대적으로 대형주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도를 좀 올려준 이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일부 그 가치주 펀드를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운용사 쪽에서 너무나 소형주들의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를 발굴하기 좀 힘들다 이런 의견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경기 민감주에 대한 매수세를 좀 진행시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도 철강 섹터라든지 이런 몇몇 섹터는 일본 엔화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상관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사실 마진 압박이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황이고 또 뭐 조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좀 뭐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측면에서의 이제 접근을 뭐 유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트레이딩 이상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일테면 화학 섹터 같이 중국의 투자도 최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실제로 이제 생산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이런 몇몇 섹터들의 어떤 구조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중국 내에서 확연하게 이제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사실 우리가 좀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화학 그리고 정유업종에 대한 두 분의 시각을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요. 사실 큰 맥락에서는 뭐 다른 얘기가 나오진 않을 거라는 생각도 미리 예측을 해봅니다. 두 번째 이슈 안에는 건설업종에 대한 부분 짚어드릴까 합니다. 확인하고 오시죠. 네, 건설주들 점검해보겠습니다. 정유화학뿐만 아니라 건설주도 오늘 시장에서 올랐고요. 업종지수만 놓고 본다면 건설업종지수가 가장 큰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4월 1일에 우리 정부가 내놨었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어느 정도 좀 약발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뉘앙스의 기사들이 자꾸 들려옵니다. 아파트 거래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다음 달부터는 하우스푸어들을 위한 대규모 3가지 대책도 적극적으로 실시가 된다라는 등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건설주들 이제 힘을 받게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김규수 대표님, 건설주도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비슷한 맥락이죠. 산업재나 소재나 또 경기 민감주 속에서 함께 이제 봐야 될 부분인데 사실 지난주에 건설이나 산업재나 소재나 이제 가격의 바닥은 일정 정도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후에 건설주가 오늘 상당폭 올랐습니다. 그런데 GS건설이 오르는 걸 보면 그게 큰 폭도 아니죠, 아직. 엄청나게 떨어졌지만 떨어지고 나서 2, 3% 오르는 상황인데, 자, 이제 요 맥락은 한번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정부 정책적인 부분에서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면 사실 중산층의 붕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고 그것이 영향력이 상당히 적다면 또다시 이제 추가적인 정책 부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 이제 우리 국내 상황에 놓여 있는 부분이죠. 또 거기에 이제 단기적으로 그런 업황의 부분이 다시 회복된다라고 보는 건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가격의 바닥을 확인을 시켜주면 그 심리가 또 선순환의 작용을 하면서 업황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도 화학 업종도 어떤 부분을 중요시 보자 그랬냐면 이번 주 목요일 금통위 금리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보자라고 한 부분이 사실 지난달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그거는 뭐 전문가가 더 잘 아시고 나름대로의 판단이 기준이지만 우리 주식 시장으로 보게 되면 금리 인하가 더 효과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난달에 동결로 결정이 나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거의 신경질성 매도가 세게 나왔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고 하는 부분은 증권주나 건설주에게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단기적인 모멘텀도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실 건가? 금리를 인하하는 쪽에 베팅을 둘 것인가? 아니면 금리 동결 쪽에 단기적으로 둘 것이냐? 이제 그게 확신이 안 쓰면 그거 이유를 보고 결정하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포커스를 좀 줄여주면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는 흐름이 더 강하다면 건설주 공략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 더 좋은 쪽 보자라고 그러면 해외 건설 모멘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국내 건설의 국내 부동산 시장의 상승 흐름과 함께 연결된 흐름이기 때문에 국내 비중 쪽이 높은 현대산업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잡는 것이 낫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건설주를 확인하고 접근하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금방 말씀해 주셨던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신 그렇습니다. 거고요. 이제 굳이 이제 건설주 중에서 본다면. 여러 주식 중에서 한두 개의 탑픽을 꼽으라면 현대산업개발 정도를 한번 모멘텀으로 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건설주에 대한 시각 또 한승우 연구위원님의 말씀도 들어볼게요.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변수들이나 아니면 챙겨야 할 포인트들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건설주에게.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대로 그 금리와 관련된 부분이 좀 가장 민감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정책적으로는 과거에 그 대책이 나올 때마다 항상 거래량은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가 되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세로 연결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업황이 회복이 되려면 수요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2013년을 정점으로 해서 국내 전체 인구 내에서의 장년층 비중이 좀 줄어드는 이런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고, 또, 지금은 이제 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대형 평형 공급 중심의 건설사들의 어떤 구조가 이제 일대 변화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재고가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구조적으로 그 주택 건설을 기반으로 한 투자 전략을 세우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금리 말인데요. 기준금리 이 동결 혹은 인하 이 여부에 대해서 하나투자증권 쪽도 괜찮고요. 아니면 업계에서 들리는 소리로는 좀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금리 결정,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과 관련된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그건 진짜 처음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금리 결정이 이제 4대3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또다시 이제 인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유사한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유동성 공급 정책이 재정이 아니라 통화 측면에서 확대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관건은 통화 유통 속도인데 유동성이 공급되면 공급될수록 유통 속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오히려 금리 소득을 통해서 금융소득을 통해서 지출이 좀 늘어날 수도 있는 이러한 소득계층의 어떤 가처분 소득을 오히려 줄이는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런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결정 자체가 한은 총재의 임기 내에는 아마 좀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저희들 의견이고 또 시장의 의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결의 가능성도 높죠. 더 높은 것 같다라는 말씀. 예.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전략 이제 큰 그림에서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수 대표님, 일단 목요일에 한국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또 다른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말씀해 주셨던 여전히 그 스탠스를 유지하면 되는 건가요? 예, 이런 부분이죠. 사실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의 매매 행태, 이런 형태를 보게 되면 사실 해외 시장이 올라오면 여지없이 기관은 일단 단기 매도를 하고 또 조정 시에 매수하는 그런 전략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5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대표님인가요? 예,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저도 아주 상당히 동일한 부분인데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바닥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리를 잡히고 있고 또 뱅가드의 물량도 이제 1월에서부터 계속 소화를 하고 있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세게 떨어질 이유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경기 민감주나 소재나 산업재나 아니면 성장주나 다만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서 올릴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은 확실치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주변 여건을 보면 해외 시장을 보면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나 유럽도 22 금리나 드라기 총재가 적극적으로 하여튼 방어적으로 그 경기가 회복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미국도 시캐스트의 영향권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지표 부분은 안 좋게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지표가 나오긴 하지만 시캐스트의 영향을 감안하면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의 주변 여건을 보면 상승해야 맞는데 사실 수급적인 부담, 우리가 이제 항상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그 수급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마음 놓고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제 금리에 대한 생각도 저는 이제 동결적이 우세하다라고 보는데 동결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미리 베팅하기도 힘들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입니다. 만기 전에 추가적인 반등이 이루어진다, 상승한다. 그럼 비중을 좀 줄이고 확인하고 이유를 보고 사면 되는 거고 만기 이전에 동결에 대한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하락을 내려온다. 그러면 동결이 되더라도 그 영향 부분이 적을 거니까 하락 시에는 매수. 그러니까 만기 이후 상황을 보게 되면 만기 이전에 1950포인트 근처로 지수가 내려오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매수에 임하자. 반대로 75포인트, 80포인트로 올라가는 부분이라면 물량 비중을 축소하고 다시 보자. 요게 이제 이번 주 주간인데 궁극적으로 5월을 이야기했을 땐 여러분들께 5월에 기간에 좀 아픔은 있어도 중요한 것은 5월의 초순보다는 중하순으로 갈수록 상승에 대한 힘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고 금리가 결정되는 상황 인하를 했을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으로 경기 민감주나 산업재 소재의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금리를 동결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거래소 쪽보다는 코스닥의 성장주 쪽 부분이나 통신주와 관련된 방어적 성격의 흐름들이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예상 시나리오를 좀 작성을 해놓고 그에 따른 업종과 종목의 공략의 포인트를 잡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금통위 그리고 옵션 만기 모두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국내 이벤트고요. 또 그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고요. G8 그 회담 자체도 이제 곧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연구위원님께서도 이번 주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알고 가야 할 변수들 좀 챙겨주세요. 네, 지금까지 대부분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금통위 결정도 있었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G8 관련한 이슈도 있고요. 핵심적인 것은 결국 금리 결정과 함께 이제 G8 재무장관 회의에서 앞으로 재정 정책에 대한 어떤 유효성과 관련해서 각국 재무당국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형성하느냐 이게 이제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은 크게 바라기도 어렵고 또 크게 나쁘게 되기도 어려운 이런 구도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점검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김 교수의 역전 얘기수도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시장 보기 시시각각은 여기서 마칩니다. 엔트리 상상클럽 김 교수 대표와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한승호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